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군인 형사 사안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하던 현역 군인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규율과 효율성, 그리고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 존중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전선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많은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중 군인의 형사범죄와 그 절차 변화에 대해서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을까요? 네, 경기 북부 지역은 대략적으로 전체 군 병력의 30%, 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8%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다양한 군인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군인 형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된 문의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몇 건 정도의 군인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군인 형사범죄 유형을 발생 비중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 폭력범죄가 한 23% 정도 되고요. 네네. 군형법 위반 사안이 18%, 예. 그리고 사기 등 경제범죄가 17%, 예. 그 성범죄가 한 13% 정도 되고 교통범죄가 한 5% 정도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예. 이 통계를 보고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군인이 범한 성범죄 비중은 이보다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예. 그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력범죄 발생 비중이 높다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뭐 다른 형태로 부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범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범죄를 유형별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뭐 부대 외에서 이제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예. 술을 마시다가 이제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는 경우 이제 예. 항명죄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탈영이라고 하죠. 예. 군무이탈죄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군 장구나 피복, 또 제가 이제 전투식량 같은 경우를 또 횡령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군용물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이 외에도 뭐 음주 무면허 등의 이제 교통 범죄가 일어나고도 있고, 네.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뭐 카찰 등 성매매, 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군부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이제 군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이슈된 사건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 12월에 휴가 나온 A 상병이 여자친구와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머니 명의로 이제 자동차를 빌린 거예요. 네. 그거를 타고 운전하다가 예.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배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샌드위치 가게를 이제 열었는데 네네. 배달비를 조금 이제 아껴보고자 예. 자신이 직접 운전하다 갔는데 이 군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인 것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군인이 좀 보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자기가 또 음주를 한 상태다 보니까 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A 상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예. 그리고 이 A 상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음주 전과가 있어가지고 예. 면허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무면허 운전 이 혐의로 지금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되게 될까요?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면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유사한 사안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예. 군 관련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가해한 군인이 간부라면은 이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분까지 내려줄 수 있고요. 예. 사병이라면 이제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현역 근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군인 신분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력 자원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긴 해도 최근에 군 내부에서 군 검찰이나 군 관련된 징계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세게 징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기준도 군 인사법상의 기준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들이 다 변경돼 있어서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좀 교육과 예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있고 또 이제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거나 뭐 군 관련된 문제로 군형법이 또 적용되는데 이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 또 설명하시면서 군형법상의 성범죄 문제가 또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하셨었거든요. 자, 일반 형법과 이 군인 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에 대해서 그 다른 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선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군형법 적용 대상자는 현역에 복무하는 이제 장교나 예. 준사관, 부사관 그리고 병을 말하고요. 예.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러도 이제 군형법 대상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육사생도라 뭐 공사생도 같이 예. 사관 후보생들도 현역 군인에 준해서 군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이제 군형법에는 어떤 범죄가 규정돼 있냐면 예. 뭐 반란이나 예. 지휘권 남용, 네. 또 국무 이탈, 예. 그리고 상관에 대한 폭행이나 또 모욕죄, 예. 군용물 절도, 예. 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 군인이 제가 설명드린 아까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네.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고요. 예. 그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반 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예를 들어 군인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관을 모욕하는 군대 내에서 그런 상관 모욕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벌금형 자체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죠. 네네. 그리고 성범죄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자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군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훨씬 강력하게요. 네, 훨씬 군 형법상의 네네. 처벌 수위는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군형법 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시고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구성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훨씬 더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이런 얘기신데 자, 이제 군인 범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군사 법원 또는 군사 재판과 관련된 변화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군사법원법이 어떤 법이고 어떻게 과거와 다르게 변경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수사 및 사법체계의 신뢰에 흠집이 좀 있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성폭력 범죄라든가 예.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예. 그리고 군인이 입소하기 전에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됐고 예.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을 모두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또 이에 발맞춰서 이제 군 부대수가 많은 지역 있잖아요. 예. 경기 북부라든가 네. 경기 남부 예. 그리고 강원도 예. 그리고 경남 등 4개 시도 경찰청에 예.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네네. 군인들이 많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조직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지휘 체계와 상관없이 일반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혁이 되긴 했는데 또 내부의 이제 군 지휘자 또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걸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통솔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